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오늘은 책을 통해서 배운 통찰을 투자에 반영하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최근에 SCHD가 많이 빠졌는데 이유가 어떤지, 지금 투자해도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추가로 연말을 맞이해서 절세계좌 한도 금액을 활용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지금 보면 좋은 ETF 3개를 소개드려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책은 그릿입니다. 어느 분야에서든 성공을 이룬 사람은 끝까지 해내는 힘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요. 이는 끈기, 열정, 인내, 의지 등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단 하나의 단어로 표현하면 그릿이 됩니다.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술이죠. 그릿의 실제 사례를 보면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에디슨은 전구를 개발하기 전에 작동하지 않는 1000가지 방법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즉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실험해서 얻은 결과가 밝은 전구인 거죠. 그리고 오프라 윈프리는 자신의 쇼를 25년 동안 진행했고 매년 50권이 넘는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마이클 펠프스는 수영의 신이죠. 올림픽 금메달 23개라는 역사적인 기록을 남겼습니다. 빛나는 금메달 뒤에는 매일 물속에서 5-6시간을 머물고 매주 80km씩 수영을 했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에도 쉬지 않고 했다니까 정말 대단하죠. 이렇게 그릿을 갖고 행동한 사람들은 모두 큰 업적을 이뤘습니다. 이를 우린 투자에 접목해 봐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투자에서 그릿으로 성공한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워런 버핏입니다. 그는 지금도 투자를 계속하고 있죠. 14살에 시작한 투자는 60세가 넘어서부터 큰 빛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90세가 넘는 지금까지도 그의 자산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복리 효과의 산 증인이 됩니다. 최근에는 복합적으로 그릿을 실행하는 사람이 등장했는데요.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는 로켓을 화성으로 쏘는 것은 물론이고 발사체를 되돌리는 작업까지 실행했죠. 이로 인해서 더 많이 더 자주 실험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말 멋진 성공이었고요. 그리고 자율주행은 곧 실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 휴머노이드 로봇은 테슬라 공장에서 이미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5명은 그릿이란 책에 있는 설문을 작성하면 모두 다 50점 만점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독자분들도 영상을 잠깐 멈추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항목당 1점에서 5점까지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이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릿 능력치가 높은 겁니다. 그릿 점수를 계산해보면요. 저는 46점을 받았습니다. 예전에는 43점이었는데 최근에 3점이 올랐고요. 투자로 지칠 때면 한 번씩 그릿을 읽고 점수를 기록해보면 도움이 됩니다. 투자자인 우리에게 그릿이 왜 중요한지 설명드려 볼게요. 1872년도부터 2022년까지 미국 지수 수익률을 체크해 봤습니다. 1년 수익률은 플러스 마이너스 공존하고 있죠. 5년 단위로 묶어 보겠습니다. 5년이라고 하면 1872년도부터 5년 동안, 1873년도부터 5년 동안 이런 식으로 묶었습니다. 그랬더니 빨간색이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10년으로 넘어가면 그 빨간색은 더 현저하게 낮아지게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마이너스 낼 가능성이 없어지고 있다는 거죠. 20년 차가 되면 정말 제로에 수렴하게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1872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언제 투자하던 간에 20년 이상 투자하며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높은 확률로 앞으로 장기 투자했을 때 손해낼 가능성이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장기 투자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릿입니다. 투자자에게 꼭 필요한 덕목이 됩니다. 그런데 최근 SCHD 수익률을 보면 이게 맞나 싶은 마음이 드는데요. S&P 500은 1년 동안 24% 올랐는데 SCHD는 10%밖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최근 3개월 수익률을 보면요. S&P 500은 3% 올랐는데 SCHD는 3% 빠졌습니다. 그 말은 전반적인 시장은 상승했는데 SCHD만 이상하게 하락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저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살펴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조금 더 긴 시간을 놓고 한번 볼게요. SCHD가 상장한 뒤로 S&P 500 수익률과 비교를 해보면요. S&P 500은 377% 상승했는데 SCHD는 216%밖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과거에는 비슷하게 흘러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올해 들어서 이 둘은 격하게 벌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도대체 SCHD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SCHD에게 문제가 있다면 필터링 조건에 에러가 있거나 혹은 투자 기업에 문제가 있는 거죠.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SCHD가 투자하는 기업은 100개죠. 그 중에서 상위 20개 기업이 차지하는 총 비중은 70%가 됩니다. 즉, 이 20개 기업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SCHD의 방향이 크게 달라진다는 이야기인데요. 20개 기업 중에서 어떤 기업이 문제가 있고 계속 가져가도 괜찮은 종목인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상위 20개에 해당되는 기업의 티커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스코 시스템, 버라이즌, 에브비, 화이자, 펩시, 홈디포 등이 있는데요. 우리가 알만한 배당 기업들은 모두 들어있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 S&P 500가 많이 벌어졌는데 과연 이 중에서 어떤 기업이 성적이 좋지 않았는지 차트를 보겠습니다. 9월부터 현재까지의 차트를 보면요, 상승한 기업도 있지만 반대로 하락한 기업도 존재합니다. 등락폭이 컸던 기업 3개씩 뽑아보면요, 우선 상승률이 높은 회사는 BMI 시스코 시스템 블랙럭입니다. 11에서 16% 정도 올랐고요. 반대로 하락의 원인이 된 회사는 코카콜라, 로키드 마틴, 암젠입니다. 마이너스 13%에서 마이너스 22%까지 빠졌죠. 주된 법인은 암젠으로 22% 폭락이 나왔습니다. 헬스케어 요즘 상황이 좋지 못했는데 여지없이 여기에 드러났고요. 그리고 로키드 마틴은 그동안 효자노릇을 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방산기업 비효율을 지적하자 추풍 낙엽처럼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드론 기업들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SCHD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 연초부터 지금까지 어떤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개 기업 중에서 최고점 대비 하락률이 큰 친구 10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역시 암젠이 가장 큰 폭으로 빠졌죠. 마이너스 2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UPS, 로키드 마틴, 펩시, 화이자, 에브비 등이 있고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하락폭이 큰 기업들은 실적이 턴어라운드 하게 되면요,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역발상 투자의 개념으로 점검해보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무엇보다 SCHD가 S&P 500과 다른 길을 가게 된 것은 섹터의 비중에 있는데요. S&P 500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기술주입니다. 비중이 33%나 되는데요. 여기서 기술주의 비중은 15%로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금융, 경기방어주, 헬스케어 비중이 높죠. 최근에 조정받고 있는 섹터가 여기에 포함되다 보니까 더욱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SCHD는 성장주인 나스닥 100이랑 함께 투자하면 좋은 궁합이 형성됩니다. SCHD의 차트를 보면요, 최근 14일 동안 연속으로 하락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난 것처럼 움직이고 있는데요. 기존의 채널 또한 처참하게 깨져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매를 해야 될지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될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혜가 필요한 순간 책을 잠깐 보겠습니다. 피터 린치의 월가의 영웅을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장은 장기적으로 논리적이지만 단기적으로는 감정적이라고 합니다. 누가 봐도 앞에 봤던 차트가 감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SCHD랑 S&P 500 과거 얼마나 감정적이었는지 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008년 리먼 사태 때를 보면요, SCHD랑 S&P 500 모두 큰 폭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더 감정적으로 빠졌던 종목은 S&P 500이었고요. 이때는 배당주에 대한 믿음이 더욱 강했던 시기였습니다. SCHD가 덜 빠지고 더 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 미중 무역전쟁을 보겠습니다. 2018년 12월에 정말 큰 폭의 하락이 나왔었는데요. 이때는 SCHD랑 S&P 500 할 것 없이 함께 두들겨 맞았습니다. 트럼프의 막말을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고 이성을 찾기란 힘든 시기였습니다. 다행히 시간이 해결해 주듯이 둘 다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020년 팬데믹 때로 넘어와서 보면요, 이때는 SCHD가 조금이지만 더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상승 또한 S&P 500이 더 오르고 있었는데요. 이때부터 빅테크 기업에 대한 열기가 끌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성장주 모멘텀이 강력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현재 강세장을 보면요, 강력한 펀더멘탈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S&P 500과 SCHD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심지어 최근에 보름 동안 SCHD가 격하게 떨어지면서 그 격차가 더욱 벌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 박탈감이 들 수 있는 시점인데요. 단기적으로 보면요, 감정적으로 성장주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도 이 열기가 계속될까요? 지금은 논리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을 살펴봐야 될 시기입니다. 앞에서 SCHD보다 S&P 500 수익률이 더 좋음을 보여드렸는데요. SCHD 상장 이후 지금까지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161%나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봐야 될 게 있는데요. SCHD에 우리가 투자하는 이유는 배당이죠. 그 배당은 S&P 500보다 2배나 높습니다. 즉 배당금까지 재투자한 결과를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까지 감안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S&P 500보다 수익률이 나아지는지 계산해 볼게요.
배당금 재투자랑 배당 성장률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요. 잠깐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배당주에 1억 원을 투자하고 5%의 배당을 받으면 1년 동안 500만 원이 생기게 되겠죠. 이 돈을 쓰지 않고 다시 재투자를 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의 총 자산은 1억이 아니라 1억 500만 원이 되고요. 그 금액에서 10%의 배당 성장을 하게 되면 5%가 아니라 5.5%의 배당을 받게 됩니다. 그럼 500만 원이 아니라 579만 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돈을 또 재투자하면 총 자산이 늘어나게 됩니다. 받는 배당금도 계속 증가하겠죠. 기업이 일을 잘하면 배당률 또한 5%에서 5.5%로 올라가는 증가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앞에서 봤던 주가 수익률 플러스 알파의 배당 수익률이 더해지게 되는데요. 총 수익률이 높아지는 계기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배당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세 가지는요. 현재 배당률, 배당 성장률, 배당 재투자입니다. 현재 배당률은 얼마나 높은가, 그리고 매년 증가하는 배당 성장률은 얼마나 되는가, 마지막으로 그 돈을 꼭 재투자해서 복리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됩니다. SCHD는 현재 배당률 3.64%고 최근 5년간 평균 배당 성장률은 11.59%입니다. 이를 적용해서 S&P 500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SCHD 상장 이후 지금까지 수익률이 216%였습니다. S&P 500은 377%로 훨씬 더 높았죠. 둘 다 배당을 재투자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S&P 500은 436%까지 증가했고요. SCHD는 404%로 오르게 됩니다. 아쉽게도 역전은 일어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배당금까지 포함시켜 보니까 S&P 500과 맞먹는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은 작년까지만 해도 SCHD가 S&P 500보다 더 좋은 수익을 나타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1년 동안 AI 테마로 인해서 빅테크 기업들이 크게 오르다 보니까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아쉽지만 지금은 그럴 수 있음을 인정해야 되고요. 당연히 다음 10년은 또 다를 수가 있겠죠. 조금 더 긴 시간을 놓고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VO랑 SCHD 13년 투자에서 총 수익률은 436% 대 404%입니다. S&P 500이 32% 더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데요. 훨씬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투자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20년차 수익률을 비교해 보면요. VO는 611%고 SCHD는 693%가 됩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하다 보니까 SCHD가 82%더 높은 총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역시 SCHD는 배당 성장이 높다 보니까 배당 재투자를 통한 수익률이 뒤로 갈수록 빛을 발휘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SCHD에 투자한다면 이런 장점을 활용한 목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세 번째 책은 언스크립티드입니다. 여기서 제가 좋아하는 문장은 현재 행동이 당신의 미래를 만든다입니다. 지금 어떤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내가 결정되게 되는데요. 지금의 상황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2009년부터 지금까지의 섹터별 수익률을 보면요. 섹터별로 수익률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그 잘난 기술주도 매년 1등을 하는 건 아니죠. 반대로 지금 힘든 섹터는 반대로 다음에 기회가 오기도 합니다. 2023년 유틸리티는 마이너스 7%였는데 11개 섹터 중에 마이너스를 기록한 2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를 봤더니요. 유틸리티가 30.6%로 기술 섹터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현재 SCHD가 많이 내려와서 걱정하실 수 있는데요. 거꾸로 생각해보면 지금이 기회일 수 있는 겁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절세 계좌를 활용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SA 1년 한도 금액을 보면요. 연금저축은 1,800만원, ISA는 2,000만원입니다. 우리가 세액공제를 위해서 연금저축에 50만원씩 투자하면 600만원이 되죠. 그리고 나머지 금액이 1,200만원이 남게 됩니다. 이 금액은 우리가 세액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 인출할 수 있는 돈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노후까지 꼭 가져가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없이 투자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럼 절세 계좌를 통해서 투자하면 좋은 ETF 3개를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비만 치료제, 미국 배당 다우존스, 테슬라 관련 ETF가 있는데요. 저의 개인적인 투자 성향이 담긴 내용이니까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ETF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비만 치료제부터 보면요. 국내 상장된 종목은 2개가 있습니다. 둘 다 노보노디스크랑 일라이릴리를 절반씩 투자하는 상품인데요. 현재 기준으로 2개의 기업 비중을 살펴보면요. 코덱스는 50.2%고 타이거는 49.7%입니다. 비슷하죠? 2개의 ETF 중에서 선택하실 때는 그 외의 기업을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코덱스에서는 암젠이 6.4%고 화이자가 들어있지 않고요. 반면에 타이거에는 암젠이 5.5%고 화이자가 5.7%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가 투자하고 싶은 기업이 들어있는지 꼭 확인하고 ETF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타이거 글로벌 비만 치료제 탑2의 차트를 보면요. 최근 노보노디스크의 임상 결과가 좋지 않다는 소식에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동안 너무 비싸서 투자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지금이 기회가 될 수 있는 건데요. 당연히 적립식 투자를 해야 하지만 첫 단추가 중요하듯이 하락했을 때 담아가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비만 치료제 산업 전망이 좋다고 판단되신다면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미국 배당 다우존스입니다. SCHD의 국내 버전이죠. 앞에서 계속 설명드렸으니까 이건 총 비용만 비교해 보겠습니다. 국내 ETF 총 보수와 함께 봐야 될 게 있죠. 기타 비용이랑 매매 중구의 수수료인데요. 15일 이후에 발표되는 내용이니까 지금 최신 버전을 가지고 왔습니다. 현재 가장 저렴한 총 보수는 코덱스입니다. 0.112%인데요. 다른 종목보다 0.04% 정도 저렴합니다. 수수료가 저렴하지만 잘못 갈아타면 1년치 수수료를 날릴 수 있으니까 신규 투자자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덱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의 차트를 보면요. 최근에 하락하긴 했는데 미국 SCHD보다는 많이 안 빠졌죠. 그 이유는 바로 환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율이 급등하면서 주가 하락을 상쇄시켰죠. 국내 버전이지만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매수하신다면 달러 자산을 보유하는 거니까 알고 계셔야 됩니다. 미국 배당 다우존스 뿐만 아니라 국내에 상장된 미국 ETF는 모두 그렇고요. 종목명 뒤에 H가 붙은 친구만 해치 상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에 투자하고 싶은데 ISA나 연금저축을 활용하고 싶은 분들 많으시죠? 국내 상장된 ETF 중에 테슬라 비중 높은 ETF는 무엇일까요? 이런 궁금증을 풀어줄 사이트가 있습니다. 예전에 소개드렸던 펀 ETF를 방문해 봤는데요. 그랬더니 4개의 ETF가 나왔습니다. 비중 높은 종목 5개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고요. 이 중에 테슬라 비중을 더해봤더니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중이 가장 높은 종목은 에이스 테슬라 밸류체인이었고요. 여기에는 레버리지 상품이 포함되어 있어서 비중을 2배로 측정했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채권 혼합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IRP 투자하고 계신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이스 테슬라 밸류체인 차트를 보면요. 신기할 정도로 테슬라와 비슷한 모습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급등이 나온 다음에 조정을 받고 있는데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까지 절세 계좌로 매수할 수 있는 ETF 3개를 소개드렸습니다. 연말 보너스 혹은 모아놓은 목돈이 있다면 노후를 위한 선물로 나의 미래를 위해 절세 계좌로 이체해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됩니다. 다음 책은 아주 작은 습관의 힘입니다. 투자자 관점에서 제가 좋아하는 문장을 뽑아보면요. 작은 습관들은 더하기가 아니다. 그것들은 복리로 불어난다입니다. 지금부터 복리의 위대함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적립식 투자 관련해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드리면요. 간혹 남겨지는 댓글 중에 제가 보통 100만원으로 소개드리는데 그것보다 소액을 알려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100만원 이하로 투자했을 때 기준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시뮬레이션 대상은 SCHD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배당률은 3.64%고 배당 성장률은 15.59%죠. 이 기준으로 연령별 장기 투자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30대를 보겠습니다. 매달 30만원씩 투자했을 때를 가정했는데요. 10년 투자하면 월 19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60세가 되어야 월 379만원으로 생활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놀랍게도 70세가 되면은 월 1510만원을 받게 됩니다. 30년과 40년 사이에 정말 큰 점프업을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래서 노후 준비는 최대한 빨리 준비할수록 좋은 듯 합니다. 두 번째로 40대를 보겠습니다. 나이가 좀 있으니까 금액을 좀 더 높여볼게요.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금액인 월 50만원을 투자해 보겠습니다. 10년차의 월 배당금이 31만원으로 역시나 작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70세가 되면 월 632만원으로 꽤 큰 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80세에는 매달 2,500만원이 넘는 돈이 생기게 되는데요. 배당 재투자의 힘이 이렇게 대단합니다. 실제로 제가 80세까지 얼마나 받게 되는지 40년 뒤에 공개해 보겠습니다. 이보다 더 많을지 적을지 궁금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50대를 볼게요. 금액을 좀 더 높여서 월 70만원씩 적립식 투자를 해보겠습니다. 10년차에 월 43만원을 받게 되는데요. 60세에 43만원 많이 작다고 느낄 수가 있는 돈이죠. 그리고 80세가 되어야 월 884만원이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80세까지 매달 70만원씩 낼 수 있는지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조건을 더 달아보겠습니다. 목돈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목돈 5천만원을 처음에 투자하고 매달 70만원씩 투자하면요. 70세에 매달 받는 금액이 388만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다행히 생활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금액이 조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목돈을 조금 더 높여볼게요.
1억 원을 투자하고 매달 70만 원씩 적립식 투자해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70세 매달 받는 돈이 562만 원이 되는데요. 이 정도면 생활할 수 있는 금액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퇴직금이랑 국민연금이 있죠. 그렇게 되면 더 큰 금액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최대한 SCHD는 복리로 끝까지 굴려야 더 큰 금액이 형성되게 됩니다. 퇴직금과 국민연금을 먼저 활용하는 형태를 취해야겠죠. 80세까지 굴리면 월 2,255만 원이 생기게 됩니다. 노후준비 컨텐츠를 만들면 가끔 80세까지 살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래서 챗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지금의 기술 발전 속도를 감안해서 5, 60대가 몇 세까지 살 수 있을까 물어봤는데요. 그랬더니 각 치료 기술 발전에 따라서 수명을 계산해 줬습니다. 적게는 100세에서 많게는 150세까지 산다고 하는데요. 그럼 앞에서 말씀드린 90세까지 복리를 굴려야겠죠. 올해 건강한 투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책은 12월 111 프로젝트 책 데일 카네기 자기관리론입니다. 여기에는 주옥 같은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지금 들려드리고 싶은 문장은 이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비밀은 결국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돈이 아니라 마음이다입니다. 수배TV가 돈을 이야기하는 채널이지만 돈은 우리에게 행복하기 위한 수단일 뿐인 거 아시죠? 결국 내 마음이 행복해야 됩니다. 112 멤버분들은 자기관리론을 읽으면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투자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결국 내 자신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외부의 어떤 충격도 내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그뿐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024년 112 프로젝트에서 읽었던 책을 중심으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12권의 책을 읽으면서 12번의 작은 성공을 이루셨기를 바라고요. 결국 작은 성공이 모여 큰 성공을 이루게 되고 작은 경첩이 모여서 큰 문을 열게 됩니다. 카페 혹은 메일을 통해서 삶의 변화가 찾아왔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112 프로젝트를 하는 이유입니다. AI로 인해 더욱 힘든 세상이 된 듯하지만 책을 읽는 우리는 결국 해결책을 찾게 될 겁니다. 당연히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될 텐데요. 그 길을 함께 걷는 수페가 되겠습니다. 올해도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2025년 112 프로젝트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